부담스럽고 긴장됩니다. 네. 채우기도 어렵습니다. 네. 하지만 해냅니다. 해내죠. 해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출발합니다. 정규제 납시오. 보수의 아버지 정규제 선생님을 매불쇼에서 모십니다. 박수로 맞이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고맙습니다. 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세한 인사는 잠시 후에 저희가 하고요. 네. 일단 세상 맑은 뇌를 가진 분입니다. 오윤의 유권자 박수로 맞이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윤혜입니다. 큰일 났습니다. 왜요? 최욱 씨가 버선발로 이렇게 모시는 보수의 아버지인 정규재님을 네. 저는 잘 몰라요. 아, 그래? 그러니까 요즘에 쇼츠로 잠깐 요새 본 게 쇼츠 스타야. 네, 맞아요. 그렇게만 봤지 이분을 알 기회가 없었어. 하지만 이분을 만나면 궁금한 것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오늘 좀 제가 알겠습니다. 너무 막 이렇게 네. 당황할 수 있으니까 약간은 좀 빌드업을 통해서 좀 해주시기 오늘 바랍니다. 아니면 이분을 만날 기회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오늘 네. 좀 궁금한 것들을 알겠습니다. 여쭤보는 시간. 우리 그 주필님, 예. 그 이제 저는 이제 주필님을 언론을 통해서 좀 봐와서 이 모든 게 다 좀 신기하거든요. 근데 제가 개인적인 호기심이 있는데 우리 주필님은 웃음이 없죠. 웃는 거 한 번도 못 봤거든요. 저는. 아, 그래요? 예. 네. 최근에 웃어본 적 있어요? 최근에? 지금 눈이 웃고 계신데? 내 눈에는 지금 약간 봐봐. 웃으셨다. 웃으신다. 야, 웃으신다. 웃으신다. 나는 느낌이 와요. 눈은 이미 웃고 계세요. 아니, 한 번도 못 봤어. 아, 그래요? 원래 많이 웃어요. 웃는데 아니신 것 같은데. 이 쇼츠라고 하는 것을 주로 만드는 사람들이 네. 우거지상을 하고 있는 것만 떼가지고 그래요?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 쇼츠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 보실 때 조심하셔야 돼요. 사람의 이미지를 아주 왜곡시키고 그래요. 자기가 만들고 싶은 대로 만들어요. 맞아요. 그래서 쇼츠가 실제 사실과 다르다. 벗어나 있을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렇습니까? 그러면 자연스럽게 잘 웃으신다 이거죠? 그럼요. 예. 지금 잘 모르는 분을 모신 거예요, 우리. 나는 진짜 한 번도 못 봤어 웃는 모습을. 저는 처음 봤는데 처음 보자마자 이렇게 왜 환하게 웃으시네? 야, 네. 우리 할 때는 바로 웃어버리네. 네, 환하게 봐봐, 지금. 계속 웃으십니다. 아니, 우리 주필님은 우리 매불쇼는 처음입니다. 아예 모르시죠? 어떤 사람들이 예. 하는 건지도 모르고 존재 자체. 자체를 아니, 모르시죠? 제가 한두 번 그 얘기를 듣긴 들었어요. 네. 뭐 매불쇼에 지난번에 누구를 만나니까 자기가 매불쇼에 나갔다고 그럽니다. 아시는 분이요? 예, 그 네. 정청래 씨가 정청래? 네. 정청래 의원한테 아마 들었죠. 그다음에 내가 매불쇼 얘기를 들은 게 하여튼 누가 또 매불쇼에 나갔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 매불이 무슨 말이냐고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뭐 매일마다 불금이라는 맞아요. 정확하십니다. 그래서 원래 불금쇼였거든요. 그러다 네. 매부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오늘 내가 매불쇼에 나간다고 어디 공지가 뜬 모양이에요. 네네. 예. 그러니까 누가 그걸 보고 야, 거기 왜 나가나? 어딘지 알고 나가는 거냐, 막 이렇게. 맞아요. 그래서 나오신다고 해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무슨 거기는 코미디 풍으로 뭘 하는 데인데 코미디 풍. 네가 거기 왜 나가? 뭐 거기서 왜 나와? 이런 거죠. 그래서 제가 그런 느낌이겠죠. 놀랬습니다. 근데 뭐 제가 네. 우리 뭐 너무 이상한 데는 아니다라는 거를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네. 제가 그 KBS 또 시작해, 자기 입으로. 그래도 좀 안심하시라는 차원이야. 네. 내가 뭐 내 자랑이 아니라 그래요? 나도 민망해. 알겠어요. 민망한데. 하세요. 아니 네. KBS 그 시사 프로그램 아하. 데일리 방송 네. 제가 4년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더 라이브라고 그래요? 아세요? 더 라이브라고. 아세요? 예. 그리고 모르시잖아요, 모르시죠. 지금. 이거를 말씀드려야 돼. 한국인이 신뢰하는 언론인 12. 12. 12. 네. 놀라셨죠? 네, 많이 네. 알겠습니다. 네.
혹시 이름표를 최욱입니다. 최. 최욱. 네. 기억하겠습니다. 아, 대단히 기억이 고맙습니다. 될 것 같네요. 국을 잘해서 그냥 예, 최욱인 최욱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뭐 사사로운 알겠습니다. 이야기는 요 정도로 자기소개 하겠습니다. 끝내고요. 아, 네. 관심이 없으시다. 관심이 없으시니까. 아예 관심이 없다. 네, 네. 그러니까 사사로운 얘기는 요 정도로 정리하고요. 네. 아니 그 관심이 없었다, 잘 몰랐다 이런 얘기는 또 제가 좋게 말하면 선입견이 없다. 없다. 맞아. 그렇습니다. 네. 특별한 오해가 없다. 뭐 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좋을 네. 수도 있어요. 좋습니다. 분명히 제가 예언하는데 왜요? 나갈 때 아마 좋을 수가 불쾌해서 나가실 거예요. 왜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우리 그 주필님은 네. 보수의 아버지. 아버지라 그러면 아마 보수파들이 싫어할 거예요. 아, 그런가요? 네. 그러니까 제 느낌입니다. 네. 네. 보수의 아버지, 보수의 아이콘, 보수의 주필. 뭐 요 정도로 저는 개인적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우리 주필님이 보수 대통령 윤석열을 너무나 강하게 싫어합니다. 비판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굉장히 호기심이 많이 생기고 많이 봤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궁금한 게 주필님은 언제 어떤 계기로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기 시작한 겁니까? 길게 답해도 돼요? 재밌게만 답한다면 네. 네. 사실은 윤석열이라는 분은 이 국가의 지도자가 될 만한 분이 아닙니다. 지도자 반열에 들 분도 아니죠. 막 나가는 굉장히 거칠게 검찰권을 맞아. 호주머니에 넣었다 뺐다 휘두르는 아주 폭력적인 인물입니다. 그걸 언제 인식하셨습니까? 문재인 정권 때 인식했죠. 그럼 그때부터 줄곧 비판을 하셨겠군요. 그럼요. 그래서 그 문재인 대통령은 소위 이 사실을 얘기하면 보통 사람들, 길거리에서 왔다 갔다 하는 분들 또는 이 소위 자기를 진보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이 사실을 전혀 몰라요. 그 전혀 모른다는 사실이 굉장히 놀랄 일인데 문재인 정부 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네. 단편은 알고 있는 분들도 있죠. 박근혜 대통령이 받은 돈 한 푼 없이 구속이 됐습니다. 네. 뇌물을 한 푼도 받지 않았어요. 네. 근데 뇌물죄로 구속이 됐습니다. 네. 물론 구속 영장을 친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만은 어떻든 윤석열의 지휘하에 이루어진 일들이죠. 전직 국정원장 4명이 구속이 됐습니다. 네. 전직 보수 쪽의 인사 1,000명이 수사를 받았고 1,000명이 200명이 구속이 됐습니다. 200명 구속. 전직 대법관 14명이 구속이 되거나 재판에 회부되었죠. 이 14명 거의 대부분이 무죄가 났습니다. 14명. 그런데도 구속이 되었습니다. 여러 사람이 수사를 받다가 죽었습니다. 이런 일들을 자행한 탑의 지휘관이 말하자면 윤석열이었어요. 네. 말하자면 민주주의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조선시대 사화 같은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과 정파가 다르다고 해서 수백 명을 말하자면 감옥에 집어넣고 재판에 돌리고 했던 그 장본인이 윤석열이고 그걸 지휘한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이에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사실을 잘 몰라요. 그런데 그 말하자면 망나니 같은 역할을 한 윤석열을 보수가 스카우트를 해가지고 지도자로 삼았습니다. 이상한 일이죠. 예. 그 나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난 받아들이지 못한다 하고 소위 보수 진영의 광기에 대해서 그럼 보수 진영이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윤석열이 칼춤을 잘 치는구나. 그러니까 윤석열을 이번에는 우리가 스카우트해서 우리가 칼춤 한번 추자. 우리가 칼춤을 추자라고 하는
증오심, 분노, 적개심 여기에 사로잡혀서 윤석열을 스카우트를 한 거예요. 그거 안 돼. 말하자면 우리 정치가 지금 이런 지경으로 와 있는 거예요. 이거 안 돼.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되고 줄곧 한 일이 자기의 정치적인 적인 말하자면 이재명 묶어넣고 이재명을 범죄인 취급하고 이재명의 그 끊임없는 범죄의 사설을 뒤집어 씌우는 일이. 네. 한 일이 그거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정치가 엉망이 되는 지금의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면 그때부터 줄곧 같은 논조로 윤석열만큼은 절대 대한민국 지도자가 돼서는 안 된다. 네, 그렇게 비판을 해왔죠. 계속해서 이제 비판을 해 오셨던 거고 단 한 번도 바뀐 적이 없고. 네. 왜 보수들은 아버지 말을 안 들었어요? 그러면 그때? 그래서 그거 여쭤보려고. 자, 아버지가 그러면은 우리 보수의 아이콘, 보수의 주필, 우리 선생님은 그런 일관된 목소리로 계속 비판을 해왔는데 보수는 이제 완전히 갈아탔단 말이에요. 네. 윤석열을 아주 나쁜 검사였다고 비판을 하다가 정말 구국의 영웅이라고 칭송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 주필님과는 전혀 또 생각과 논조가 바뀌게 되는 거잖아요. 달라지죠. 예. 그때 굉장히 그 고립감을 많이 느끼셨을 것도 같은데 그때는 좀 어떠셨습니까?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말할 수 없는 욕설이 들려오고 길에서 행패를 하는 사람도 있고 보수 쪽으로부터 그렇게 되죠. 네. 그래서 말할 수 없는 이제 공격들이 들어오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 같은 사람을 일컬어서 네. 마치 일본에 메이지 유신하기 전에 소위 일부 지사들이 소위 영주 체제에서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말하자면 대일본 소위 국민국가를 만드는 과정에 참여하기 위해서 번으로부터 벗어나는 사람들이 생기고 그거를 탈번이라 그럽니다. 번에서 벗어났다 그래서 네. 8번. 탈번 지사 이렇게 부릅니다. 네, 너무 주제에서 벗어나지 마시고요. 네. 아니 제가 느꼈던 기분이 기분이 그랬다. 마치 그때 탈번한 네. 말하자면 자기가 속한 진영으로부터 벗어난 아. 진영을 벗어나서 새로운 목표를 추구했던 메이지 시대의 탈번 지사들이 된 기분을 제가 느끼는 거죠. 네. 그 공격들이 들어오고 너는 왜 진영에서 벗어나냐? 왜 우리 진영을 배신 때리냐? 네. 뭐 말하자면 이런 이제 공격들이 들어오죠. 네. 그러면 우리 주필님 생각 또는 논조가 진짜 주필님이 생각하는 대로만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그래도 나도 사람인 이상 어떠한 이해관계에 따라서 약간의 또 조율도 있고 뭐 그렇습니까? 나는 이게 항상 궁금하더라고. 왜냐하면 사람인 이상 내 생각대로 언제나 올곧게 가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잖아. 네. 그 유혹이 있습니다. 우리 주필님도. 그 유혹에서 벗어나는 아주 자연적인 방법은 나이를 먹는 거예요. 그건 어떤 왜요? 의미죠? 그러니까 제가 나이를 먹어서 이제 말하자면 다니던 직장에서 제가 한국경제신문에 수필까지 올라갔는데 네. 주필이라는 자리는 굉장히 명예로운 자리예요. 네. 모든 신문 기자가 한 번쯤은 나도 다 꿈꿉니다. 달아보고 싶은 타이틀이죠. 네. 근데 주필까지 올라왔는데 마지막에 민주당에 의해서 쫓겨났습니다. 민주당에 의해서 쫓겨났어요? 예. 그건 무슨 말인지는 다음에 듣겠습니다. 네. 네, 그 간단해요. 제가 박근혜 대통령하고 인터뷰를 했기 때문에 말하자면 세상 모두가 반박근혜 진영에 서서 박근혜를 비판하기 시작했어요. 맞아. 근데 그때 인터뷰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도 진영에서 벗어난 행위처럼 보이죠. 사실은 근데 기자가 대통령이 인터뷰하자는데 안 할 사람이 없죠. 기억나지? 너도 그때는 전혀.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촉구라고, 딱
한 곳하고 인터뷰를 했어. 그게 누구였냐? 정규재 주필님이야. 네. 그래서 그거 참 우아하다. 그래서 다들 그랬었어. 그만두게 되죠. 아, 그 건으로 그만두신 네, 거예요? 그만두게 되고 제가 지금 거의 그 나이가 이제는 자연 은퇴를 하기에도 지난 나이죠. 그래서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네. 그런 이익에 휘둘리지 않은 정도는 중립을 유지할 수 있는 태도를 가지게 되죠. 아, 그렇습니다. 한덕수는 아닌 것 같던데. 그러니까 한덕수는 나이가 당원 들어도 더 많은- 기회주의적으로 행동하는 것 같던데 그 말씀은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입니다. 그러니까 네. 노욕을 가지게 되는 경우들이 많죠. 네. 나이가 들면 자기 고집이 세지고 예, 한덕수. 노욕이 생깁니다. 네. 내가 여기에 또 다른 영광을 하나 더 얹고 싶은 거죠. 말하자면 자기가 이제 나이가 많기 때문에 더 이상은 별로 이제 먼 미래가 없죠. 가까운 미래만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나의 경력에 하나의 월계관을 더 쓰고 싶은 욕구들이 생기죠. 그걸 이제 우리는 노욕이라 그럽니다. 근데 그런 게 이제 없다는 그런데 저 말씀이시죠? 같은 경우에는 다행히도 평생 기자를 했기 때문에 네. 기자로서 올라갈 자리는 주필이 끝이죠. 에이, 그건 사실상. 아니죠. 기자 했다가 다 정치권으로 들어가가지고 또 개인적인 영달을 꿈꾸죠, 다들. 아니 제가 나이가 70이 다 돼가는데 무슨 개인적인 영달이 있겠어요. 한덕수는 70 넘었잖아요. 한참 그럼 넘었죠. 이해관계 유혹은 있으셨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좀 뿌리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아니 박근혜 정부 때 그때 제일 들어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오파들이 있었죠. 예를 들어서 박근혜 정부 또 뭐 MB 정부 때도 그렇고 근데 안 여러 가지 가셨다? 오파가 있었습니다만은 알겠습니다. 유혹을 네. 다 뿌리치죠. 좋습니다. 네. 자, 그러면 네. 오늘의 이제 메인 테마 갑니다. 네, 뭐죠? 정말 상상하기도 어려운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 교체 쿠데타. 와, 저는 이거 보면서 진짜 너무 놀랬습니다. 이거는 뭐 상상을 할 수 없는 정도의 수준이었거든요. 그런 어떻게 일이죠. 보셨습니까? 내 얼굴을 붉히면서 봤습니다. 네. 내 얼굴을 붉히면서 밤늦게 벌어지는 일이 제가 12시 넘어서 잠자리에 들었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참 그 사이에도 무수한 일들이 벌어졌더라고요. 네, 토요일 아침에. 네, 그래서 야 이제 드디어 막장까지 가는구나. 국힘당이 드디어 자기 존재를 부정하는 정당으로서의 존재를 부정하는 우리나라 헌법에는 정당에 관한 조항이 있습니다. 네. 제8조에 정당은 민주적이어야 하고 말하자면 정당이 민주적 범죄의 조직에서 이탈하게 되면 헌법재판소는 그 정당을 해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물론 정부가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그런 조항이 8조에 있습니다. 그래서 국힘당이 드디어 저 헌법의 8조에 걸려서 해산되기를 결심을 했구나. 네, 이런 생각을 했죠. 그 국힘당은 제가 윤석열 사건이 생긴 이후로 저 정당은 망해야 된다. 저 정당은 빨리 해산이 되어야 좋은 보수 정당이 태어난다. 말하자면 저 정당은 그야말로 악화가 양화를 막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법에 의해서 양대 정당 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법에 의해서. 네. 그래서 이 양대 정당이 속하지 않는 사람이 정치를 하는 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누구든지 정당의 정치 활동을 하려 그러면 양대 정당 중 어느 하나를 들어가야 돼요. 그렇지 않은 정당은 대개 포말 정당이 되거나 힘을 못 받습니다. 네. 근데 자, 지금 전화 옵니다. 네. 네. 거기 왜 나갔냐고 계속 전화 옵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이걸 끈다는 게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네. 눌렀군요. 예. 거기 왜 나갔냐고 계속 전화 옵니다. 네. 방송 보고. 자, 양당 정치. 네. 그렇습니다. 네, 계속 근데 전화 옵니다. 야, 양당 정치. 그래서 이 양당 정치, 양당 중에 어느 한 개 정당에 들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어요. 네. 그런데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국민의힘당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동안은 어떤 보수 정당도 그 자리에 끼어들 수가 없습니다. 국힘당과 민주당이 그런 정당 제도를
법적으로 만들어 놨어요. 말하자면 그런 양당이 그런 그 양분하는 하나는 전라도를 중심으로 한 서쪽에서 하나는 대구 경부를 중심으로 한 동쪽에서 네. 양대 정당이 지역을 갈라먹고 그 지역을 독점하는 사실상 5대5의 균형 상태를 유지하려고 양당이 그런 정치 제도를 꼼수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 제도를 타고 국힘당이 마음대로 타락하고 있는 거죠. 맞아. 그러니까 누가 우리에게 도전을 못 해온다 하는 그 법적인 안정장치 때문에 저렇게 타락하면서도 거기 왜 갔냐고 계속 전화옵니다. 그래 진정으로 아니야. 야 그만해. 야 처음 뵙는 분인데 너무 그렇게 요구하지 마. 왜냐하면 주변에서 또 욕하니까. 이런 걸로 욕한다고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주필님의 말씀을 제가 정리를 하자면 네. 이 정말 그 쓰레기 같은 국민의힘이 없어져야지만 그래도 제대로 된 보수 정당이 나올 수가 있어. 그나마 없어질 수 있어요. 건강한 국민의힘이 네. 지키고 있는 한 죽었다 깨어나도 건강한 보수는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네. 나 정규재는 이 국민의힘이 없어져라 지금 소리를 내고 있다. 그런 근데 말씀입니다.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냥 당의 이름만 바꿔서 뭔가 쇄신을 시도하잖아요. 뭐 새누리당, 맞아. 한나라당, 간판가리는 안 돼. 그럼 이 사람이 바뀌어야지 사실 바뀌는 건데 간판가리 그것까지 안 돼. 완벽하게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안 돼. 잘 없을 거로 봅니다. 그죠. 민주당도 사실은 허다한 문제를 지금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것도 잘 개혁되기가 어려울 겁니다. 지금 이제 이 정치적 어떤 공백 상태를 노리고 조국당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만은 네. 조국당이 민주당을 대체해서 건강한 민주당으로 될 가능성을 저는 굉장히 낮게 봅니다. 네. 어떻든 그런 포말이 다시 꺼지면서 민주당의 말하자면 독점 체제가 다시 강화되는 어떤 계기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만은 네. 사실은 민주당도 굉장히 뭐 국힘당 못지않은 문제를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죠. 그런데 아직까지 민주당은 다행히도 그런 유혹에서 어느 정도 컨트롤이 되고 이 국힘당 같은 이 권력적 개입에 대해서 비교적 자유롭습니다. 네. 민주당은 그런 점들이 민주당을 지금 지켜주고 있죠. 네. 그리고 이 이재명 대표가 들어오면서 더군다나 이제 국힘당이 저렇게 내부적으로 사실상 무너지면서 중도 쪽으로 계속해서 이제 입지를 넓히고 나오고 있기 시도를 하고 때문에 있죠. 예. 네. 그런 점에서는 굉장히 우리나라 정당사에서 굉장히 지금 주목받는 어떤 시기다 이렇게 네.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근데 제가 또 굉장히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네. 윤석열을 비판하고 네. 국민의힘을 비판하는 것은 네.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진영을 가리지 않고 너무나 저는 자연스럽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나와 진영이 정반대인 다른 정당, 다시 말해 민주당의 후보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호의적으로 감정을 드러내는 것은 저는 몹시 어려운 일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보면은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굉장히 뭔가 좀 호감을 드러내는 듯한 발언도 많이 하시고 이재명 후보의 영상을 보면서 뭔가 좀 눈물을 글썽이는 그 장면이 또 굉장히 화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요거는 나는 또 다른 문제라고 보거든. 네. 그래서 그 장면을 잠깐 좀 저희가 잠깐 좀 보고 와서 이야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과일 가게에서 버린 과일들을 냉장고도 없고 놔두면 썩으니까 밤에 아버지가 주워서 가져오면 우리 식구들이 밤에 다 모여서 한꺼번에 배가 터지게 먹어 치웠습니다. 내일 아침에 썩어서 못 먹으니까요. 제가 하는 모든 일은 우리의 삶, 우리 서민들의 삶과 이재명의 참혹한 삶이 추억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재명 후보
그 눈물 바다의 연설을 그걸 보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 무엇이 서민들을 전화가 보호하는지. 네, 지금 그 눈물샘을 자고 네. 전화 때문에 오늘 솔직히 아무것도 안 됩니다. 오늘은 다 틀렸어. 눈물 쏙 야, 들어간다. 다 틀렸어. 오늘은 지금 전화 때문에 전화 공격. 전화 때문에 아무것도 안 돼. 오늘은 아니 지금 이게 감정 나이 지금 쫙 타고 올라가는데 지금 이 감정선 쭉 올라오는데 오늘 전화 때문에 아무것도 안 된다고 오늘 진짜 울다가 웃다가 솔직히 지금. 아유. 매불쇼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 주필님 전화기가 더 문제입니다. 디도스 공격이야 이거. 전화 공격. 어떻게 된 전화 거예요? 공격인 것 같군요. 아, 전화 공격. 아 너무 근데 웃기다. 사실 그 이재명 대표가 이제 76년도에 이제 가족들하고 같이 그 비가 와서 진눈개비가 날리는 길을 질퍽거리면서 걸어서 신발이 빠지면서 상대원동으로 이사를 왔노라고 하는 저게 10월 1976년입니다. 제가 75년도에 대학을 들어가서 76년에는 군대 생활했습니다만은 75년도에 소위 서울에 그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의 네. 그런 시절인데 네. 이제 서울이 근대화되는 과정에서 수많은 이제 전쟁 이후로 6.25 전쟁 이후로 살아왔던 판자촌들이 쭉 정비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 물론 서울시로서는 당연히 해야 되는 작업입니다만은 문제는 거기에서 이제 대량의 소위 이주민들이 생기죠. 철거민들이. 그렇지. 그런 사람들이 상계동하고 지금 성남. 저 성남에 이재명 대표가 이사를 갔다는 바로 그 상대원동 같은 데로 맞아. 흩어져서 이주가 되었죠. 어. 근데 제가 이제 75년 제가 참 그 슬픈 얘기라고 느낀 것은 75년도에 상계동에 야학 교사를 했습니다. 그 학생 때, 선생님이요? 예, 대학생 때. 아, 성남에서요? 아니, 상계동에. 상계동에서. 네. 오, 근데 그러셨어요? 그때는 상계동만 하더라도 굉장히 멀었어요. 논밭을 한참 지나야 되고 지금은 상계동이 시내로 쭉 연결이 돼 있습니다만은 그때는 논밭을 지나서 한참을 버스 타고 가고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절도 막 생각나셨구나. 리마인드가 되는 거죠. 아. 그래서 그때 그 친했던 아이들도 생각이 나고 그래서 이재명 대표 근데 저 얘기를 누구라도 보면 맞아. 그 시절에 대한 동정 공감이 되죠. 생각나시죠. 만일에 저걸 보고 네. 동정 공감이 안 된다 그러면 그건 참 그야말로 쇠로 만든 인간이죠. 네. 아니 근데 보면은 네. 그 보수 정권에 제가 진짜 소름이 돋는 게 어떨 때냐면 어떤 국가적 재난으로 희생을 당한 유족들에 대해서 공감하지 않는 모습에 저는 굉장히 그 좀 고통을 많이 느낍니다 개인적으로. 네.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윤석열, 김건희, 이태원 참사 유족들을 단 한 번도 만나지 않았거든요. 네. 그리고 그분들의 공감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주지도 않아요. 네. 와 이거 저 어떻게 봐야 될지 참 이거 참 어렵습니다. 지금 이 윤석열 대통령이 용산 사건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고 뭉개려고 하는 태도를 보인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죠. 저도 여러 번에 걸쳐서 비판했습니다마는 하나 동시에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 사회는 어떤 종류의 사건 사고도 네. 필연적인 무슨 업무의 기획이라든지 그거를 정치적 사건으로 계속 만들어 가려고 하는 충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과잉이 되기 때문에 보수 중에 또는 진보라고 하더라도 야 이건 좀 심하다
이런 이제 정서를 느끼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충분히 슬퍼하거나 이런 것도 말하자면 곧장 정치적 문제로 바뀌어 나가요. 그러니까 이제 보수가 느끼는 야 이거는 좀 심하다고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서 너무 오랫동안 뭐 몇 번을 조사를 했는데 또 어떤 종류의 음모론에 대해서 또 문제를 네. 삼아서 서너 번씩 예. 조사위원회를 법률적으로 만들어서 많은 돈을 들여서 또 한다든가 아 근데 네, 이런 것들이죠. 예, 주필님 말씀을 제가 끊어서 너무 죄송한데 네. 저는 요거는 이제 선후 관계가 조금 저는 동의하기가 어렵거든요. 네. 뭐냐면 예를 들어서 어떠한 참사가 났습니다. 네.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국민들이 바라봤을 때 상식적 수준에서 대응을 하고 처리를 하고 그런 과정을 본다면 음모론의 유혹을 느끼는 사람들이 나올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지 않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러나 그런 투명성이 없기 때문에 가령 그런 음모론들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또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리고 끝내 정부에서 제대로 된 수습책이 나오지 않으면 그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함께 해결을 해 줘야 된다는 의지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지. 그게 뭐 꼭 정치적으로 활용하려는 세력들이 언제나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어진다. 요거는 약간 좀 선후 관계가 예, 바뀐 그건 것 같습니다. 토론거리가 됩니다만 예, 지금 말씀 우리가 길게 해서 죄송합니다. 지나온 네.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고 그런 사건들이 끊임없이 되풀이되면서 사회적 네. 낭비를 불러오는 지금은 아예 관행이 되다시피 했어요. 네. 하나의 일정한 공식이 이미 만들어졌습니다. 네. 그런데 어떤 사회가 예를 들어서 사회적으로 생긴 어떤 집단적인 참사라든가 집단적인 사건을 해결해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그런 방법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정부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정부라는 것은 개인이나 집단의 슬픔을 확장하지 않습니다. 네. 어떤 정부든지 간에 개인의 슬픔이나 이런 것을 되도록이면은 개인적 차원에서 마무리가 되도록 도와주게 되죠. 네. 그런데 우리 정치권은 그런 사건을 극단적으로 몰아갑니다. 네. 그러니까 슬픔을 누그러뜨리기보다는 끊임없이 그 가족들로 하여금 집에 못 들어가게 만들어요. 집에 돌아가고 싶어도 못 갑니다. 사회적으로 포획이 되어 가지고 그런 일들이 되풀이되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우리 최영이 얘기했듯이 최욱입니다. 최욱이요. 네. 그런 공격은 적절치 않죠. 최욱입니다. 네, 최욱 씨가 얘기했듯이 네. 그런 사태가 벌어지는 것은 네. 약간 그 닭과 달걀에 대한 문제입니다. 네, 그런데 알겠습니다. 이미 그런 그- 것들이 너무 많기 네. 때문에 그 부분을 뭐 토론하자고 마련된 네. 자리는 아니니까 네. 네. 그 정도로.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한 네. 것은 이재명 대표의 저 어린 시절의 과거는 3년 전 대선 때도 존재했던 것이고 지금도 존재하잖아요. 그 과거가 바뀌어진 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필님께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시각이 달라지게 된 계기가 그를 만나고 보니 직접 내가 겪어보니 달라지신 건지. 아니 너무 그렇게 뭐 아닙니다. 달라진 거 아니 그래도 그건 좀 아니고. 너무 그렇게 하면 아니고. 또 눈물까지 흘리시는 깊이 있게 또 다루면은 오늘 방송 다 억울하시니까 아, 그 지금 정도 선에서 너무 궁금했죠. 야, 그 정도만 네. 해. 아, 이것도 물어보지 야 마요. 그만해 아, 진짜 그 그래요? 정도로 아니 저 최욱 씨가 얘기해도 돼요. 네. 근데 그 이재명 대표의 최근 행보를 네. 저는 굉장히 환영합니다. 아, 환영합니까 또? 네. 그건 그런 이유는 뭐냐면 이재명 대표가 중도를 부르짖으면서 우클릭을 하고 나오는데 네. 버선발로 뛰어가서 환영해 주지 않으면 누가 환영해 줍니까? 그래요? 버선발로 뛰어가서 환영을 해줘야 이재명 대표도 용기를 가지고 우클릭을 하죠. 예를 들어서 야당 대표가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그야말로 용기를 가지고 그동안 민주당이 금기시되었던 민주당은 이렇습니다. 보수가 보는 민주당은 아, 네네. 끊임없이 국가에 대한 불만만 드러내는 집단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국가를 책임 있게 맡아서 경영할 만한
준비도 안 돼 있고 끊임없이 대한민국을 공격하고 대한민국의 문제만 끄집어내고 정작 해법은 없고 그 불만 세력. 불만 세력일 뿐이다고 보는 거죠. 네네네.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나와가지고 말하자면 국가를 이렇게 경영하겠다고 하는 제대로 된 계획을 들고 나오죠.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재명 대표는 기본소득이다 뭐다 나눠 먹자는 주장을 계속 해왔거든요. 그런데 나눠 먹자는 주장을 버리고 이렇게 AI도 해보겠다. 또 이렇게 뭐 기본소득 같은 건 뒤로 좀 돌리겠다. 우리가 뭔가 먹고 사는 방법론을 토론해보자. 그걸 환영 안 할 이유가 없죠. 환영을 해줘야 그 토론이 되고 민주당도 이제는 책임 있는 정당으로 변화할 거 아니에요. 그걸 환영해 주는 거죠. 우리 선생님은 그냥 그러면 대한민국이 잘 되는 정치 그럼요. 이게 기준이네요. 그게 저희 기준이죠. 저는 진영 없습니다. 이미 탈번했기 때문에. 아니 그게 뭐 생각은 또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다를 수는 있지만 네. 나의 기준은 대한민국이 잘 되는 게 기준이다. 네. 그러면 이런 그런 거- 차원에서 네. 지금 이재명이 잘 움직이고 있는 것 같다. 방향성이. 아니 제가 좀 전에 이재명 대표가 우는 모습을 네. 저도 따라서 이 눈물이 났잖아요. 네, 근데 핸드폰 때문에. 근데 아유. 그건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보수는 이재명 대표의 그 말하자면 폭발적으로 울고 있는 그날 아마 이재명 대표가 운 눈물을 다 합치면 아마 1리터는 넘을 거예요. 무지하게 울거든요. 근데 그 모습을 보면 보수는 우선 안 보려고 하고 둘째 보면 어떤 기분을 느끼느냐 하면 야 큰일 났다. 왜요? 저렇게 참혹한 생활을 한 자가 지도자가 되면 네. 마음속에 원한 같은 거 마음속에 분노가 폭발하지 않겠는가 마음속에 부자들에 대한 어떤 억하심정 이런 게 폭발하지 않겠느냐는 두려움을 오히려 느끼는 겁니다. 그래요. 네. 그런데 지금 우리 세우 씨 같은 분들은 보면 또 누가 동정 공감을 안 하겠냐고 얘기를 하잖아요. 저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많은 보수가 느끼는 거는 야 큰일 났다. 좀 평범한 어린 시절을 보낸 사람이 없나. 그렇게 느끼는 거죠. 야 어린 시절이 저렇게 참혹하면 뭔가 가슴 속에 맺힌 거 이런 거 가지고 정책이 제대로 되겠나. 분노심 이런 거 가지고 부자 빈자를 또 갈라치게 하고 이렇게 나오지 않겠느냐고 공포심을 느끼죠. 그런데 제가 이재명 대표를 요즘 열심히 말하자면 대중들에게 많이 소개도 해주고 또 중간지대 또 보수들에게 소개를 해주는 이유는 이재명 대표가 그거를 극복하려고 굉장한 노력을 해왔고 또 투쟁을 해왔고 드디어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제가 환영하지 않을 이유가 없죠. 그래요. 그런 것이죠. 저는 그 손발로 쫓아나가서 환영해줘야. 보수의 시각을 말씀해 주시는 게 나는 오늘 가장 좋네요. 뜻깊은 시간인 것 같아요. 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느낍니다. 지금. 네. 외람된 말씀하시죠. 질문일 수도 있지만 외람되면 이게 참 골치 아픈데. 하나의 걱정거리 약간 외람되면 하지 마세요. 아니 뭔가 정규재 주필님을 떠올렸을 때 제발. 제가 이건 꼭 물어보고 싶다라고 하는 게 제발 있었어요. 뭔데? 네. 이렇게 이재명 대표님에 대해서 어쨌든 좋은 말씀을 해주시고 보수의 아버지로서 되게 이게 보수 진영의 쓴소리도 해주시다가 네. 갑자기 투표가 한 일주일 정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네. 굉장히 이 스탠스를 바꿔가지고 네. 굉장히 비판적인 목소리를 낸다던가 정규재 주필님이 누구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지. 그렇게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그 모든 거는 그때를 위한 빌드업이었다. 약간 이런 걱정 있잖아. 이 쉬워, 걱정을 나는 쉬워. 정규재 쉬워. 해소해야 돼. 야, 그래야지 이거는 이분의 진짜. 눈물에 공감할 수가 있는 거야. 아 정말 이거는 진짜 온유원에만이 할 수 있는 질문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정규재 쇼 아니겠느냐? 이게 투표 3일 놔두고 내가 보니까 이재명은 안 될 사람입니다. 마지막에 그러면 투표 직전에 어. 자 내가 솔직히 좋게 봤는데
알고 봤더니 이거 진짜 이재명 나쁜 놈이더라. 여러분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재명 찍지 마십시오.를 위한 빌드업쇼. 그런 걱정이 와 있었어요. 좋은데 와. 오윤회 좋은데. 와, 오늘 선생님 빵 터지셨는데요. 와. 와. 네, 자. 그 질문은 그럴 뜻은 한데 네. 네. 좀 황당한 질문인데 아 황당합니까? 황당하십니다. 아마 쇼츠만 보는 모양이에요. 맞아. 쇼츠만 보는 모양인데 아 죄송합니다. 오늘도 또는 최근에도 제가 그 이재명 대표 여러 가지 정책 중에 네. 미진한 정책들은 격렬하게 비판을 합니다. 미진한 네. 정책은 예, 잘못된 정책은 저건 잘못되었다 하고 비판을 많이 비판도 합니다. 하고 네. 있다. 그 이재명 대표 본인이 저인데 직접적으로 만나서도 여러 가지 비판을 했어요. 말하자면 김구를 인용한 부분이라든가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왜 이렇게 부드럽게 이렇게 가디건 풍의 옷을 입고 출마 맞아. 선언을 네, 하셨잖아요. 그 니트. 네, 거기서 얘기를 하실 때 김구 얘기도 하고 이랬습니다만은 제가 그 잘못한 거다라고 저 본인이 앞에 있어도 좀 비판을 면전에다 대고 비판했습니다. 그 잘못된 거다. 네. 또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정부 조직 개편에 대해서 얘기한 거 있습니다. 네. 그런 것도 민주당 기재부 관련이요? 네, 뭐 기재부도 있고 네. 검찰도 있고 네네네. 쭉 이제 정부 조직 개편 얘기를 네, 했습니다만 했습니다. 기재부를 분할해서 대통령 직속으로 예를 들어서 예산 관련된 부처를 분리해내겠다는 네네. 것은 발상은 저는 동의합니다만은 그렇게 되면 국무총리 제도가 우습게 되죠.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도 네네. 비판을 하고 민주당이 아직도 이 대한민국의 성취를 부정하고 그저 문제만 지적하고 하는 불만 세력에 불과한 스탠스다. 저거는 잘못된 거다. 성숙하지 못했다. 하고 맹렬히 비판하죠. 비판도 그런데 합니다. 그런 얘기들은 쇼츠를 안 만들죠. 그러니까 제 질문에는 yes or no로 대답해 주세요. 그런데 오히려 그 쇼츠를 만드는 친구들이 네. 예를 들어서 자기들의 로직에 맞는 것만 이렇게 오래가지고 아니 뭐 그렇긴 하겠죠. 왜곡된 이미지를 만드는 거죠. 아니 뭐 그렇긴 하죠. 돌변하진 그렇습니다. 않으실 거죠? 아니 지금도 그 질문이 네.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야. 지금도 지금도 이재명 비판을 후보를 하고 비판할 건 있습니다. 한다. 그러니까 그 네. 질문이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이야. 네, 네. 네. 지금도 비판을 열심히 하고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일단 두 분은 대화가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중재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그 김문수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가 됐습니다. 네. 김문수 후보는 대한민국 대통령이 될 자격은 좀 있긴 합니까? 없습니다. 왜 없죠? 야 그만해 여기까지만 해. 아, 그래요? 쇼츠로 여기까지만 살려. 없습니다. 그런데 이 첫째, 첫째. 네. 아니 본인이 대한민국 사람이 다 듣는 데서 후보로 선정되면 즉시 한덕수와 단일화를 하겠다고 맞아. 약속을 해놓고 그건 네. 맞지. 온갖 핑계를 다 대가지고 요리조리 피하다가 결국에는 한덕수와의 투쟁에서 이겼다. 이기면 답니까? 보수야말로 절차와 수단을 중요시하죠. 오히려 진보나 좌파들은 목적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보수는 절차와 수단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법치주의를 중요시하죠. 네. 그게 절차적 정의를 중요시하는 거거든요. 네. 보수는 사실 지켜야 될 덕목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보수는 사회의 기초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수가 그 기초가 되는 소양을 다 잃어버리고 있죠. 네. 그 김문수 지사는 스스로가 예를 들어 자기가 후보 1위가 경선에서 선택이 되면 즉시 어떻든 한덕수와 단일화를 하겠다고 약속을 해놓고 그건 맞죠. 그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렸잖아요. 사실 제일 약속이었죠. 네. 제일 중요한 약 그건 아니 맞습니다. 그것 때문에 당원들이 뽑았죠. 뽑아준 네, 그건 거거든요. 뭐 맞는 말씀입니다. 네. 네. 근데 그걸 헌신짝처럼 네. 약속을 자, 버렸죠. 첫째 안 되는 이유. 네. 둘째. 10년 동안 지적 정신적 공백이었습니다. 지적 아이, 정신적 아이 공백. 선생님 이거는 조금 인신 공격 아닌가요? 지적 지적 그거 공백이었다라는. 턱걸이만 하고 계셨나 진짜 지적 10년 동안. 공백이 10년이었다. 요거는 조금 인신 공격 아닌가 하는. 아 되게 저는 우아한 비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거 네. 좀 인신 공격 아닙니까? 저는 이 지적 김문수 지사하고
공백상. 친합니다. 아, 그래서 그럼 죄송합니다. 그럼 더 정확하게 예. 아시겠네. 그럼 아시겠네요. 죄송합니다. 네. 아유, 친합니다. 너무 웃었네요. 네. 죄송합니다. 김문수 지사는 굉장히 장점이 많은 분입니다. 그런데 제가 얘기 드리는 것은 대한민국의 지도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 아니 맞습니다. 네. 뭐 사람이 나쁘다는 건 예, 아니고. 사람이 나쁘다 뭐 이런 네. 거는 전혀 아닙니다. 맞습니다. 네. 10년간 예를 들어서 지적 공백. 사람이 개인적으로는 매력이 없어도 지도자가 될 수 있는 분들이 있죠. 네.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김문수 씨 같은 경우에는 김 지사 같은 경우에는 지난 10년 동안 실제로 지적인 수련이라든가 단련당하는 일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재야 생활을 오래 했고 네. 그래서 이번에 김 지사가 그 발표한 후보 수락 연설 이런 거를 보면 재야의 논리만 그대로 문면에 표현돼 있지 깊이 있는 말하자면 국가 운영을 내가 할 수 있겠다고 하는 무슨 비전이라든지 방법론이라든지 자신감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이제 그런 점이 있고 지적 그다음에 공백이 정말 중요하다는 건 윤석열 대통령을 통해서 저도 많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건 굉장히, 네, 굉장히 중요한 지도자에게는 덕목이더라고.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죠. 고맙습니다. 지도자가 그 지적인 어떤 탐색을 멈추면 네. 그저 그 순간에 물러나야 그건 되는 맞는 거예요.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했어요? 세 번째. 죄송합니다. 이거 굳이 뭐 삼불가론 이런 거는 아닌데 네. 네, 얘기하다 보니까 그렇게 네, 세 됐습니다. 번째. 그 다음에 안 되는 거는 김 지사가 지난 12.3 윤석열 계엄에 대해서 옹호하는 그런 태도를 보여왔고 맞아. 탄핵에 대해서도 반대하는 네.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맞아. 그거는 개인적인 의리에서는 우리가 지지할 문제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국가 지도자가 우리가 지켜야 할 헌법적 가치라든지 또는 어떤 절차적인 정의의 문제에 대해서 도외시하고 있다는 비난을 피할 방법이 없죠. 네. 그래서 그 굉장히 이건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맞아. 김 지사는 안 된다. 네. 이런 얘기를 제가 하는. 주필님. 네. 아니 그러면 그 공직자로서 그리고 윤석열과 함께 몸담았던 국무위원으로서 예를 들어서 이 내란은 정말 잘못된 것이다. 하지만 난 인간적 도리 차원에서는 나는 개인적으로는 위로를 나는 하겠다. 이런 스탠스를 취하면은 보수로부터 버림당합니까? 그 개인적 스탠스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해야 됩니다. 그것도 하면 안 됩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그 개인적 스탠스에 대한 이해는 언론이라든지 비평가들의 몫이죠. 그런가요? 네,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런 스탠스는 정확하시네요. 네. 안 됩니다. 예, 네. 죄송합니다. 네. 아니 진짜로 너무 맞는 말씀인 것 같아서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처음 저희와 함께 하셨는데 주변의 어떤 만류에 비해서는 나쁘지 않았던 거로 저는 보이는데요. 어떻습니까? 아니 우리 최욱 씨는 네. 전문적인 뉴스를 해도 좋을 것 같은데요.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갑자기 어깨 힘이 들어요. 네. 아니 진짜로. 네. 고맙습니다. 수준이 상당하죠? 예. 오, 저 인정받았어. KBS 더 라이브라고요. 4년을 진행했다는 점 다시 한번 우리 선생님께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생님, 네. 저희가 또 어떤 그 보수의 관점, 보수의 시각이 또 목마를 때 우리 선생님을 저희가 모셔도 될런지 한 번 더 허락을 받고 싶습니다. 그거는 전적으로 출연료의 수준에 달려. 아니 그 욕망이 없으시다더니 네, 아까 전에는 금전적 욕망은 또 그러니까요. 과도하시네요. 8번 하셨다면서요. 이거 참. 아이고, 그러면은 아니 뭐- 근데 제가 여기 네. 팟빵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와 보니까 식구들도 많은데 어떻게 먹여 살려요? 그래서 뭐 쉽지는 않습니다만 네. 아무튼 저희가 한번 조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무엇보다도 잘 웃으시네. 네. 아니 우리 주필님이 잘 웃으셔. 난 아니, 처음 봤어. 우리 지금 최우님이 맨 처음에는 좀 쩔쩔맸는데 어. 너무 잘 맞아, 케미가. 잘 맞네요. 케미가 좋아. 어. 정규제 조갑제 두 선생님을 모시고 고정 코너로 해도 되겠어. 너무 재밌겠다. 네. 너무 재밌겠어요. 우리 선생님은 그 조갑제 선생님하고 개인적인 친분이 있으십니까? 예, 개인적인 친분이죠. 그 뭐 껄끄럽거나 그렇지는 않으십니까? 껄끄럽거나 좀 어렵거나. 다행히도 그 조갑재 선배님은 평생을 기자 생활해 오신 네 분이죠. 맞습니다. 네. 근데 아직도 정말 정확하게 판단을 해주시는 분이죠. 와 그래요. 제가 이번에 이제 수개월이 물론 지났습니다만은 또 그 전에 사실은 보수가 지금 빠져 있는 딜레마가 소위 선거 부정론이라고 하는 음모론입니다. 네. 근데 제가 이제 부정선거와 싸울 때부터 그 조갑재 선배가 저를 응원을 해줘 그러셨나요? 주셨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조금 견해가 달랐던 것 같은데 최근에 제가 그 이재명 대표하고 윤석열을 비교해서 쓴 누가 악마인가 하는 글이 있었어요. 네. 근데 그 글을 보시고 당신 말이 맞았다 하고 전적으로 동의를 해주셨죠. 그래 네. 지금은 소위 그분하고 저하고 사이에 그 싱크로율이라 그럽니다. 뭐 재미로 네네네. 싱크로율이 아마 몇 가지 문제는 좀 틀려요. 예를 들어서 네. 한자를 얼마나 우리가 다시 써야 되느냐. 아 그래요. 네. 또 여러분 재밌게 들으시라고 하는 말씀드리면 뽕짝은 과연 우리의 정서를 함양하느냐 아 트로트. 아니냐. 예, 트로트. 네, 트로트. 네. 이제 이런 문제 가면 아 조금 그, 생각을 예, 달리하는군요. 상당히 다릅니다. 아. 그런데 그런 문제를 제외한 대부분의 문제에서는 싱크로율이 굉장히 높죠. 아 그렇군요. 예, 편안합니다. 네. 만나면. 네. 선생님은 요 끝으로 하나만 여쭤보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선생님은 어떤 사안별로 네. 선생님의 판단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내 판단이 언제나 옳지는 않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럴 때 혹시 선생님의 판단을 확인받는 무언가가 있습니까? 저는 그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방송할 때마다. 어렵죠. 저도 뭐 생각과 판단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내 생각이 언제나 옳다는 확신이 없잖아요. 네. 그럴 때마다 내 생각을 무엇으로부터 내가 판단을 받을까 하는 이게 엄청난 큰 숙제인데 선생님은 그런 게 뭐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이런 얘기하면은 아이고 그거 너무 정해진 답이 아니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네. 저 같은 경우에는 그 하이에크라든가 하이에크라는 경제학자 있습니다. 아, 그분이 사회 철학을 네. 하시는 그런 분이 계셨군요. 하이에크라는 하이에크 분이 씨. 있는데 그 하이에크의 책을 네. 처음부터 다시 읽습니다. 몇 시간 걸리더라도 다시 읽어봅니다. 말하자면 제가 판단할 때 정말 힘들거나 판단 자체가 힘들거나 네. 아니면 어떤 예를 들어서 뭐 이번처럼 탈번하는데 아, 네. 말하자면 이 무상 공격이 들어오거나 예상되거나 할 때는 괴롭잖아요. 그렇죠. 그 이제 그때는 조용히 집에 가서 아. 하이에크 책을 보고 또 그리스 민주주의에 관한 몇 가지 중요한 서적들이 있습니다. 그걸 보면 대한민국하고 똑같죠. 그리스가 망할 때의 풍경이. 그래서 그런 책을 다시 보면서 결의를 다지죠. 그러시군요. 네. 확실히 그 나랑은 다른 지식인이네. 아 그래요? 저는 지금 인류의 대화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인류. 야야야, 나는 빼라야. 알겠습니다. 네. 자, 우리 댓글에서 말이죠. 네. 우리 주피님에게 섭섭치 않게 출연료를 챙겨드려라는 의견이 지금 압도적으로 많이 올라오고 있어서 상당히 부담을 안으면서 마무리를 네. 지어야 될 것 아니 같다는 그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뭡니까 그 슈퍼챗을 많이 올려주시면 매불쇼에다가요? 네. 매불쇼 슈퍼챗은 전액 사회 기부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지난 한 해 그럼 뭘 가지고 제게 저희는 출연료를- 광고 수익으로 아 예. 그래서 요거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데요. 지난 한 해 슈퍼챗 수익 1억 원, 1억 원이 얼마나 큰 돈인지 혹시 아실랑가 모르겠습니다만 물론이죠. 1억 원을 저희가 기부를 했습니다. 전액 사회 그래요? 기부였습니다. 예, 그리고 그 네. 기부처마저도 우리가 선정하지 않고 투표를 통해서 선정을 합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공간입니까? 매불쇼 대단하죠? 이거 예. 여러분들 제가 짜고 물어본 거 아닙니다. 네. 아 그런 공간입니다. 이곳이. 근데 기회는 네. 찬스다 하면서 이렇게 또 네. 네, 알겠습니다. 아, 정규재 주필님과는 네. 여기서 인사를 두 분 케미 나누도록 너무 좋아요. 하겠습니다. 네. 귀한 시간 내주신 정규재 주필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